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엄마 성격이 친아들인 본인도 버거울 정도로 유난스러우시다고요. 결혼해보니 남편의 말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정말 유난스러운 사람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살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외식을 못해요. 아무리 맛있다는 유명한 식당을 가도 어머님 음식 생각이 나거든요. 어머님 요리 자체가 비싼 돈 주고 먹는 맛집들 뺨치는 실력이에요. 요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뒷정리도 완벽 그 자체예요. 싱크대 물때? 그게 뭐죠? 저희 시댁은 그런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청소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힘들다는 화장실도 새 집처럼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가 모델하우스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 긴가민가 한다니까요. 어머님 집에 가면 먼지 한 톨도 없어요. 커튼에선 매일 향기가 나고 이불은 마치 새 이불을 덮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살짝 과장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만큼 살림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실 만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어머님께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어머님은 자기가 살림을 잘한다는 걸 본인도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신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를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고집도 어마어마하게 세요. 본인이 틀렸다는 걸 절대로 인정을 안 하세요. 본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판단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십 년을 살림 고수로 살아오신 어머님께 제 살림이 성에 차겠어요?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맞벌이 하면서 어머님처럼 살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만 해도 살림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요즘 다 맞벌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 하라고 하면 다들 지치죠. 그리고 저희는 두 식구라 마트에서 장 봐서 먹을 걸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이 더 저렴할 때도 많아요. 퇴근길에 포장을 하면 배달비도 들지 않아요. 마트 한 번 장 보면 돈 10만 원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고작 한 끼만 차려 먹는다고 치면 야채나 과일 같은 냉장식품의 반은 그대로 썩어서 버리게 되네요. 요새는 밀키트다 뭐다 반조리 식품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각각 재료를 사는 것보다 저렴하고 조리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 않아 편하고 그래서 자주 애용합니다. 저희 남편 생각도 저와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집안일이나 살림으로 절대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저희 집 냉장고를 보시는 날에는 그냥 아주 전쟁통입니다. 저 앉혀놓고 냉장고 칸 하나하나 가리키며 잔소리에 훈계는 기본이에요. 옷장이며 이불장이며 죄다 열어서 잔소리 릴레이를 하시고요. 화장실, 베란다, 현관 등등 비교적 손이 덜 가서 더러운 곳 하나하나 짚으시며 대청소를 시키세요. 심지어 자주 배달이나 포장 음식을 먹는 것 보고 가계부를 쓰라고 들고 오신 적도 있어요. 어머님이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나쁠 거 없으니 좋다 칩시다. 그런데 남편과 저를 불러다가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세요. 옛날이야 남자가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했다지만 저희는 둘 다 바깥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집안일의 책임은 오롯이 저고 저만 들들 볶으시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제게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각오를 하기도 했었고 남편이 최대한 어머님을 막아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는 어머님 말씀을 따를 준비도 했었고 남편의 말을 믿었던 거죠. 저희 어머님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을 오시거든요. 그럼 그 하루가 전쟁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건 나머지 30일 중에 29일은 평화롭다는 것. 그리고 제가 딱 하루 고생하면 남편이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어머님의 행동을 마냥 방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하고 와서 힘들다. 너무 그렇게 유난 떨지 말아라. 여긴 우리 집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남편이 이런 말들을 수십 번 해도 어머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머님 입을 틀어막고 다녀줄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은 자기가 더 미안해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대략 일주일 정도 저는 완전히 여왕 대접을 받아요. 집에서 손도 꼼짝 안 해도 남편이 알아서 다 해줘요. 청소며 빨래며 음식. 저는 그냥 차려주는 거 먹고 제 몸만 씻고 잡니다. 남편이 저 고생했다고 미안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도 참 잘하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친정에 가면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의 저처럼 엉덩이에 불이 나게 뛰어다녀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고 연신 저희 부모님 쫓아다니며 뭐 하나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저도 딱 하루만 참고 넘기는 거죠. 나는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인형이다 하고요.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터졌어요. 저는 계속 맞벌이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나이든 부모님들께 육아를 떠넘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외부인의 도움을 받기로 남편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너는 어떻게 네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니? 그럼 어떡해요? 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봐요? 그건 아니지만 남편 외벌이로만 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떡하라는 말씀이세요? 안 되겠다. 내가 봐주마. 어머님께서요? 그래. 이렇게 된 거 큰 집 얻어서 같이 살자. 내가 같이 살면서 너희 애도 봐주고 네 살림도 가르쳐주고 하마. 지금 우리 사는 집이랑 너희 사는 집 팔면 충분할 게다. 남편과 저는 멘붕 상태였죠. 365일 중에 딱 12일만 버티면 353일 평화로우니까 결혼한 건데 365일 어머님께 시달린다. 저는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저희에게 생각을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합가에 입이 떡 벌어졌네요.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못 살아. 내가 너희 잡아먹는다니. 내가 엄마 성격을 몰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할 거잖아. 내가 틀린 말 하디? 다 너희 잘 살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지금도 우리끼리 잘 살잖아. 근데 왜 더 힘들게 하려고 그래? 내가 나조차고 같이 살자는 거 같니? 얘가 애를 키워봤냐 뭐랬냐?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할 것이지. 너는 자식이 돼서 부모 맘을 그렇게 모르니? 엄마 도움 없어도 충분해. 요새 인터넷이다 뭐다 얼마나 정보가 많은데. 와이프 똑똑해서 엄마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사람이야. 와이프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 시간까지 와이프들들 볶으려고? 와이프는 뭐 무한 체력이야? 사람도 아니야?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엄마가 너희 생각해서 한 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니? 예, 네 생각도 그러니? 너도 나랑 같이 살기 싫으니? 사실 제가 그동안은 어머님께 순종적인 며느리였어요. 어차피 결혼 전부터 각오했던 일들이고 한 달에 고작 하루였잖아요. 굳이 부딪혀서 싸울 필요 없다 생각했죠. 어머님이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닦으라면 닦고 그런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순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다 계산기 두드려가며 행동한 거거든요. 하루 고생하면 남편이 배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날만 순종적인 척 한 거죠. 어머님은 그런 제 생각을 모르시니까 제가 어머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빈말이라도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바로 합가였으니 말이에요. 어머님, 저도 싫어요. 뭐? 저도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잔소리 들으면서는 못 살아요. 네가 밖에서 일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니까 잔소리도 했던 거지. 다 너네 잘 살라고 그런 건 아니겠냐? 배워두면 언젠간 다 쓸모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싫으니? 그럼 어머님 아들부터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어머님이 30년 넘게 가르치며 키운 아들도 집안일 더럽게 못해요. 그 아들 데려다가 마저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남편한테 배우면서 살아볼게요. 남자와 여자는 역할 자체가 다른 법이야. 너도 알잖니?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머님은 전업이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래요. 어머님 저 일한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만두지도 말라면서요. 이것부터 어머님하고 저는 다른데 왜 어머님하고 똑같이 살라고 강요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당신이 애들한테 뭐라고 좀 해봐요. 애들이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구만.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는 게 똑똑한 거지. 저는 아버님이 정말 의외였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삶을 강요하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두 분께는 본인들의 삶이 더 익숙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잘 사셨으니 저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아마도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해서 힘든 걸 아시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1대3의 대립이어서 결국 합가 얘기는 없던 걸로 결론이 났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표정이셨지만 이 집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아버님과 고집 센 남편의 목소리가 컸죠. 어머님 성격에 비해서 좀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날의 앙금이 남았는지 한동안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아들이 대놓고 같이 살기 싫다고 한 것도 충격이셨을 거고 순종적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단호하게 싫다고 하니 그것도 충격이셨겠죠. 물론 저도 막 나서서 왜 안 오시냐고 하진 않았어요. 연을 끊기로 한 건 아니니까 언젠간 다시 예전처럼 오시겠죠? 오시면 예전처럼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어드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선만 넘지 않는다면 저도 어머님께 항상 순종적인 며느리거든요. 저는 이번에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어요.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남편은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은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더 배려하고 생각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행동이 어머님 입장에선 배은망덕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배우자인 제 입장에선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만약 제가 어머님이 집에 오실 때마다 남편에게 난리를 치며 승질을 부렸다면 남편도 지금처럼 저를 생각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언가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겠죠. 저는 남편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편안함을 포기했고 그 대신에 남편이 제 앞에서 싸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입장에선 저희가 불효자겠지만 저희도 어엿한 성인이잖아요. 곧 어머님처럼 부모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께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다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조금은 달라지셨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궁금해요. 긴장되면서도 궁금하고 어머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려지고 그러네요. 남편이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제는 어머님의 방문도 반가울 것 같아요. 그날이 기다려지네요.